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문 선생 이지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한문 고사성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나요? 뭐였죠? 상선 약수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래서 물같이 생활하고 물처럼 겸손하게 산다면 뭐예요? 도에 가깝다라고 한 노자의 이야기, 도덕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리용이죠. 리용. 리용인데 이제 우리나라나 남한에는 두음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리용이라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요. 제가 제가 잘 아는 제 동료 선생님이자 선배이자 그 뭐 선배인 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생인데 영어 선생님이에요. 제가 평소에 참 많이 존경하고 따르는 분인데, 이분을 생각하면 오늘 주제인 이 고사성어 이용에 대해서 아주 부합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성씨가 이시입니다. 이시고, 저는 경주이시지만 그 분은 전주이시입니다. 아무튼 뭐 이신데요. 아무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이분의 생활을 이래 보면은 뭐랄까 제대로 오늘 해야 할 이야기 이 이용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제가 얘기하는 이 선생님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은 주위 사람들한테 보면은 참, 덕을 많이 베푸는 분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어, 주위에 덕을 많이 베풀어요. 많이 베풀고, 뭐, 내 것을 챙기기 전에 항상 주위를 돌려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노자의 이용을 제대로 실천한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늘 볼 때마다. 한 예를 들면은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그 직원을 퇴사시키고 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또 뒷바라지를 많이 하고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도 도와주고 있고 물론 저도 많이 도움받습니다. 여러모로 그런 걸 봤을 때 참 훌륭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자꾸 같은 얘기 하지만 이분을 보면은 노자가 이분을 보고 있으면 아마 흐뭇하게 웃고 있지 않을까랄 정도로 배울 점이 참 많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이용이란 게 뭐냐면은 이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 이 리자가 1월 리자잖아요. 다 여기서 놓았죠. 1월 리자예요. 1월 리자고 그다음에 용자가 이제 쓸 용자입니다. 쓸 용자. 쓰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용이라 하는 말은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요. 가수 이용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뭘 이용한다 할 때 그 이용이란 말을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쓰는 말이 이용이에요. 근데 그 이용이란 말을 최초로 이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자입니다. 노자라는 분이 이 이용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잘 벌고 잘 쓰자라는 게 이용입니다. 잘 벌고 잘 쓰자는 게 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뭐예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원문에 보면은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자, 글자가 좀 작나요? 좀 키울게요.
자, 보시면 원문이 뭐냐면 유지 이위리 부지 이위용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 유지하는 건 뭐냐면은 뭘 유지하다 하는데 그 유지도 되고요. 이때 유가 뭐냐면 이슬유자잖아요. 이슬유자. 다시 말해서 뭐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소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유한다는 것은 이라고 여긴다. 이익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뭐뭐로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살면서 뭘 자꾸 소유한다는 것은 곧 결국 뭐다? 이를 삼는다. 이라고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소유한다는 것은 곧 이다. 이 뜻이에요. 이. 원래 리겠죠. 리지만 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예요. 그러면 요때 유하고 요 무하고는 뭐야?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유가 소유니까 무는 뭐겠습니까?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없애는 것을 이 뜻이에요. 없애는 것은 뭐라 여기고 용이라고 여기고 이 뜻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 이로움 리자는 결국은 뭐예요? 갖는다는 뜻이에요. 갖는다는 뜻이고 뭘 가지는 것이 리고요.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없앤다는 뜻이에요. 없앤다. 어, 없애고 버리는 것이 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용이란 것은 뭐예요? 잘 가지고 잘 없애는 것이 이용이에요. 어. 그래서 노자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 선생님이 참 이게 이도 잘하고 용도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이제 수단이 뭐냐 봤을 때는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경제적인 면이 크겠죠. 이 경제적인 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 있잖아요. 힘들어요. 이게 없으면. 어, 맞잖아요. 그래서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되는 건데 우리 노자는 이걸 어떻게 풀이했는가 그걸 좀 공부해 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유지 이위리 무지 이위용이라. 그래서 소유한다는 것은 리라고 여기고 다시 말해서 소유한다는 것은 리고 무지 이위용이라. 없어서 써서 없애는 것이 용이라고 여긴다. 즉 써서 없애는 것이 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는 갖는 것이고 용은 없앤다고 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 갖는 걸 우선적으로 할까요? 없애는 걸 우선적으로 할까요? 이 본능적으로 갖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요. 이놈의 갖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도 그렇고. 예, 하여튼 뭐가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뭘 갖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갖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데 이 노자는 갖는 것도 중요하면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여기 제가 보면 잘 버는 거라고 적어놨죠. 이 잘 버는 것이 결국은 저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리에라고 보시고 리라고 봅니다. 리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쓰는 것이 결국은 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개념을 좀 나눠보자. 자, 그러면은 이라는 게 뭘까? 제가 이 하는데 원래 이게 리예요. 리인데 이제 이라고 읽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리라 하지만 남한에서는 이라 합니다. 그래서 리예요. 그럼 리가 뭐냐? 글자대로 얘기하면 뭐 이게 이로 리니까 이롭다 이 뜻이겠죠. 이롭다는 뜻이에요. 이롭다. 이롭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면 뭐 이익이란 뜻이죠. 기업으로 따지면 뭐요? 이윤 창출. 그게 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정에서 보면 뭐야? 아버지가 벌어오는 것, 엄마가 벌어오는 것이 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으로써 벌어오니까 결국은 뭐예요? 회사에서도 이롭게 되고 가정에서도 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가 이로운 것이 이익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리가 이익이고 이롭다고 봤을 때 용은 뭐겠느냐? 손해라는 뜻이에요. 손해. 손해. 손해하니까 뭔가 조금 꺼름직하지만 이 손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는 거. 없애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이익의 반대니까 뭐예요? 소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비. 예. 뭐 손해보다는 소비가 낫겠네요. 이 리가 이익이면 용은 소비라 보시면 돼요. 쓰는 거니까. 어, 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 엄마가 불어오는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용은 뭐냐면 벌어온 것을 쓰는 거 지출이 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잘 버느냐 이게 리예요. 그리고 벌어온 돈을 사용하고 쓰는 것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는 소유예요. 소유. 유는 소유에 해당되고 무는 비움에 해당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뭐요? 잘 사는 것.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잘 사는 것도 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웰빙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용은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사는 만큼 중요한 게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웰다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결국은 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결국은 리는 채우는 거거든. 채우는 거예요. 충. 비에 있는 걸 채우는 것이 리고 용은 뭐예요? 비우는 거거든요. 비우는 거예요. 뭐예요? 공이죠. 공. 공이라 보시면 돼요. 공. 빌공자. 채우면.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채우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운다. 채우면 뭔가 이익이니까 좋아서 자꾸 채워요. 채우기만 한다면 뭐가 될까요? 공간 한정돼 있어요. 그럼 자꾸 채우면 뭐 결국 뭐요? 무용지물이 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운 만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써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게 조화롭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자는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리도 좋지만 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사람을 먹는 걸로 비유해 봅시다. 자꾸 먹기만 해요. 먹기만 하고 안 비워요. 다시 말해서 대소변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기만 먹고 싸지는 않는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뭔가 병이 걸려서 죽겠죠. 배가 터져서 죽든지 뭐가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채우는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란 뜻이죠. 채운 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는 거죠. 비워야 결국은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자꾸 뭐예요? 리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비우는 것도 중요하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잘 벌어서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벌어서 잘 쓰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 워낙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이다 보니까 뭐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식도 그렇고 다 힘들게 해서 벌다 보니까 그 힘들게 번 그 값어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는 아니까 제대로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 쓰는 걸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까워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쓰레기가 된다는 뜻이죠. 어. 자, 당장 우리 집에 장롱을 열어보세요. 장롱. 장롱 열어보면 10년 전에 입지도 않는 옷을 아직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 번도 입지도 않는 옷을 수년 동안 계속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꾸 우리는 뭐야,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하는 걸 자꾸 또 새 옷을 사입고 채워요. 그러면 뭐야, 농은 뭐야, 넘쳐납니다. 농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옷만 계속 차는 거. 그럼 결국은 뭐야, 농이 주저앉겠죠. 그 무게 못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새로운 것이 오는 만큼 뭐야, 큰 것도 비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조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공자란다. 노자가 이 이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음,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월 리자가 결국은 잘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잘 쓰고, 잘 살고, 잘 버는 것이 리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 인간은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 인간 100년도 못 살아요.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을 마치 천년 만년 것처럼 살 것처럼 생각하고 뭐 맨날 채웁니다. 채워요. 채우려고 그러고 아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끼는 것까진 좋은데 자꾸 채우려고 그래. 그럼 채운 만큼 뭐예요? 비울 것도 비워야 되는데 안 비우면서 자꾸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탈이 나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 따지면 병이 생기는 거고 사회로 따지면 뭐예요? 병리가 생기는 거죠. 사회 병리가 생겨가지고 막 사회가 흔들리고 사회가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장에서 얘기했지만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면 이 노자의 그 도덕경의 핵심과 그 매력은 뭐라 그랬어요? 역발산이라고 했죠. 역발산. 버려야 채우는 것이다. 또는 버리는 것이 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역발산이라고요. 이 노자의 철학이에요. 어. 짧고 긴 것도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그때 일장에서 짧고 긴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길고 튼튼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얘가 길고 튼튼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야? 어떠한 짧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요 짧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얘가 길다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짧은 게 없다고 해봐요. 그럼 얘가 긴 건지 짧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공자는 이 세상 절대적인 게 없다. 서로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 이로리 채우고 벌고 이런 것만 자꾸 현혹돼 있는데 노장 그게 아니란 거죠. 채우려고 하기 전에 뭐요? 먼저 비워란 뜻이에요. 비워야 뭘 채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노자입니다. 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돈을 잘 번 사람도 아름다워요. 돈을 잘 번 사람도 아름답지만 평생 돈을 사회에 남기고 가는 사람이 더욱 아름답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잘 벌어서 잘 쓰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보편적인 우리 부모님들 플러스 뭐 우리 조상들 보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뭐야 의아등동 허리띠 쪼아가지고 뭐야 1,000원 2,000원 아껴가지고 뭐야 자기는 굶는 한이 있더라도 뭐 자식한테 주려고 애를 막 씁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 자식한테 다 넘겨준다고 해서 그거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킵니다. 명심보감에는 나와요. 적금이 유자손이라도 돈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주더라도 미필 유자손이라 뭐야? 반드시 지키지 못할 것이고 또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주더라도 그 자손은 그 책을 다 읽지 못할 것이니 뭐요? 그래서 뭐예요? 남 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실천해가지고 뭐예요? 하는 것이 자손을 위한 계책이라는 말이 명심보감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리도 중요하지만 용도 중요하고 내가 봤을 때는 리보다는 용이 더 중요합니다. 쓰는 걸 잘 써야 돼요. 제 주위에 어떤 어르신이 하나 있었는데 참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빌딩도 몇 개 갖고 있는데 평소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 보면 참 검소하게 사셔요. 근데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본인은 떨어지는 고무신 운동화 10,000원도 안 되는 거 그걸 신고 다니면서 떨어질 때 신는데 그 자손들은 그 아들들은 그 자손을 그 재산을 더 먼저 가지려고 막 싸우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그 부모는 보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잘 벌어갖고 돈은 모아놨는데 이게 뭐예요? 보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보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잘 벌긴 벌었는데 이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아놓기만 하면 뭐가 다 될 줄 알고 뭐 열심히 사신 건데 결국은 뭐 이놈의 이 모은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쓴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어. 그 내한테 투자하는 것도 잘 쓰는 거예요. 용이다 이 말이에요. 용.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 어, 인생을 즐기십시오. 인생을 즐기시고 법만큼 써야 돼요. 안 쓰고 그 아껴놔 봐야 뭐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똥됩니다. 똥. 어. 그 아끼 갖고 남겨준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좋다 하겠어요? 그 순간은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그거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쓰세요. 쓰시고 마음껏 쓰세요. 그게 노자가 얘기하는 이용입니다. 벌었으면 자신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남한테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노자가 얘기하는 이용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게 보세요. 돈을 잘 번 사람도 아름다워요. 자수성가해가지고 허리띠 쪼아가지고 빌딩 사고 집 사고 아니면 사업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번 돈을 자식한테만 다 낭비를 하지 마시고 주위에 좀 베풀고 사회에 남기고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욱 아름답다라는 게 저는 이 이용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용을 잘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수업 서두에 내가 그 제가 존경한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 하신 분 있죠. 그분이 보시면 참 용을 잘해요. 용을 쓸 용자를 정말 잘합니다. 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어. 우리가 덕을 베푼다 그러잖아요. 덕을. 우리 덕. 결국은 덕을 베푼다 할 때 이 덕자도 결국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용자와 같다 봐요. 용자와 같다 봐요. 이게 용이란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거겠죠. 잘 쓰는 거. 잘 쓰는 거예요. 잘 쓰고 잘 비우는 거죠. 잘 비우는 거. 그게 용이라고 해서 이 덕도 결국은 용과 저는 같다고 봐요. 어.
자, 이 덕, 우리가 어른들이 덕을 베풀어라 그러죠, 덕. 이 덕이라 한 게 과연 뭘까요? 뭔가 좋긴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 덕이란 게 뚜렷하게 뭔가 개념이 탁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공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선생님도 얘기했죠. 이게 북극성과 같아요. 하늘에 있는 북극성과 같은 게 덕이라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길을 가다가 나침판이 없어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길을 잃었는데 나침판이 없어. 그러면은 방향을 찾을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북극성이에요. 그럼 북극성을 찾아놓고 동서남북 찾으면은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이 덕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극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은 인생의 뭐예요? 구심점이에요. 구심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 북극성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북극성이 이렇게 있으면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별들이 이 주위에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요. 별자리가. 그런데 만약에 이 북극성이 중심을 못 잡고 지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이 나머지 별들은 어떻게 하겠죠? 우왕좌왕 하겠죠. 갈팡질팡하고. 어. 고로 이 덕도 마찬가지. 이 덕을 인생의 등불이에요. 등불, 등대고. 그러니까 이 덕이 흔들리면은 모든 사람이 나침판을 잃어서 길을 잃듯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갖춘 사람이 모범을 보여서 하면은 그 덕을 다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뭐요? 다른 사람 주위에 몰린다 이 말이에요. 별자리가 모이듯이. 그러면은 뭐요? 이 덕을 갖춘 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그 사람이 거울 삼아 뭐요?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덕입니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내가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음, 아시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덕도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음덕이 있고 양덕이 있어요. 양덕이 있습니다. 음덕할 때는 뭐예요? 그늘 음자고요. 양덕할 때는 양양자, 변양자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께서는 음덕이 좋겠습니까? 양덕이 좋겠습니까? 어쨌든 덕은 좋은 거거든요. 덕은 좋은 건데 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음덕이 있고 양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음덕이 좋을까? 양덕이 좋을까? 어, 음덕이 좋습니다. 음덕은 뭐냐면은 남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남 모르게. 남 모르게 베푸는 것이 음덕입니다. 음덕. 남 모르게 베푸는 게 음덕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성경책으로 얘기를 따지면 뭐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양덕은 뭐냐면은 드러나는 덕입니다. 남들이 다 드러나게끔 하는 게 양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좋은데 왜 음덕이 더 좋냐면은 양덕이란 것은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홉, 99번 잘 하다가 한 번 내가 실수를 하고 뭘 잘못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99번 잘한 게 뭐야?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려. 그러면은 뭐야? 사람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왕이면 뭐야? 남 모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어? 자기 자신도 다스리는 것도 되고, 남을 다스리는 것도 되고, 그런 거예요. 물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양덕도 좋죠. 그렇지만 약간 양덕은 위험성이 있다. 어, 내가 살면서 삐끄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잘해왔던 그 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키다리 아저씨처럼 남 모르는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덕을 베푸는 것이 좋은 거다. 그래서 이 덕이 베푸는 것이 결국은 이 덕도 결국은 아까 맞죠? 덕을 베푸는 것이 결국은 오늘 노자의 이용이란 말과 거의 뭐 같다고 봐요, 저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어? 내 이웃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누구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돈의 값어치가, 내가 번 돈의 값어치가 참된 값어치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도 해보고, 또 잘 쓰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벌어서 남한테 잘 쓰는 것도 좋지만 뭐요? 잘 벌어서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도 잘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나한테 쓰는 거는 뭐야?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그래야 건강하죠. 그리고 좋은 거 입고, 그래야 이쁘, 그 옷이 멋있어야 또 뭐예요? 옷이 날개이듯이 남한테 또, 좋은 인상을 주고 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잘 벌어서 잘 쓰는데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위해서 잘 써보자 이런 거예요. 잘 벌어가지고. 그게 우리 노자가 얘기하는 이용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봅시다. 이게 돈을 잘 번 사람도 아름답지만 평생 번 돈을 사회에 남기고 가는 사람이 더욱 아름답다. 이걸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정리 한번 해본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한문고사성어 두 번째 시간 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어땠나요?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원문을 한번 읽고 마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원문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지이위리 하고 무지이위용이라. 소유한다는 것은 리라고 여기고 무지이위용이라. 없어서 없애는 것을 용이라고 여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리는 잘 버는 거고 용은 잘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법정스님 아십니까?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소설이 있죠. 수필이죠. 수필. 소설이 아니고 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무소유잖아. 무소유. 뭘 갖는 것을 뭘 가지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비운다는 뜻이거든요. 요 무자의 약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무소유, 소유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 버려야지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법정스님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모든 세상 진리는 일맥상통이에요. 예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요. 그 다음에 공자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야 노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은 뭐야 결국 일맥상통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학문이라는 것은 어느 한 학문만 고여 있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 학문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고민해보고 토론해보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나 공자가 얘기하는 인의 사상이나 그 다음에 노자가 얘기했던 상선약수 무의자연 사상이나 다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배웠던 이용도 마찬가지. 이용이라는 철학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뭐야? 아가페적인 사랑에 비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잘 쓰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공자가 얘기하는 어질 인자, 인의 사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생을 윤택하는 만드는 한문고사성 세 번째 뭘 할 거냐면은 맹자 이야기예요. 맹자에서 나오는 항산이면 항심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겁니다. 맹자 얘기는 좀 노자보다 조금 더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네요. 예,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요. 수업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